자, 3교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제가 꼭 영상전류다, 영상전압이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했죠? 영상전류다, 영상전압이다 라고 무조건 나오면요. 고장시 발생하는 전류, 고장시 발생하는 전압이라고 했어요. 고장시예요. 그냥 고장전류, 고장전압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볼게요. 영상전류와 영상전압을 검출하는 삼성결손 그려 설명을 하니까 아 몰라. 자, 모든 계통에서요. 이것도 가능해요.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가 뭐죠? CT. 얘도 영상 전류 측정할 수 있어요. OCR. 맞죠? 여기서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 또 뭘요? 예. PT 달았어. OVR. 아니야? 이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OCR과 OVR만 계통 연결이 되는데, 근데 좀 이제 깊게 들어가고 뒤에 문제를 뉘앙스를 보면은 영상전류 검출할 때는 전류가 없을 때가 뭐예요? ZC를 통해서 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GPT를 써서 하는 것도 조금 더 영상전압을 측정이 본질적인 건 이게 분명히 맞는데 얘를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요. 두 번째 뉘앙스가 뭐냐면요. 과전류 OCR 계정기. 그러니까 참 이런 말 빼도 되거든요. 갑자기 영상 들어가니까 이제 막 갑자기 쫄아버리는 거지. 그냥 과전류 계정기의 정정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보호계정기 얘기할 때 이거 절대 안 했는데 이거 절대 중요해요. 한시 탭, 한시 레버. 순시 탭, 순시 레버. 자, OCR이에요. 최대 계약 전력의 몇 프로요? 150%. 여기 나온 거고요. 변동부하일 때 전동기는 아까 몇 프로 했어요? 200% 했잖아요. 변압기는 몇 프로예요? 작게 하려면 150%예요. 이 범위는 엔지니어 범위예요. 본인이 볼 때 좀 더 위험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범위 올려도 되는 거고요. 순시호수예요. 3차, 2차, 3상 단락 고장전력 몇 프로요? 150% 되면은 야 무조건 단락이야. 무조건 빨리 차단시켜. 몇 초 이내요? 순식간. 보호협조 필요할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세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시 추정인데 웬 변압기 2차, 3상 단락시가 나왔지? 이건 뭐냐면요. 2차 측의 3상 단락이라는 건 의미는 뭐냐면은 얘는 이 계통에서 제일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전류의 크기를 얘기해요. 얘랑은 관계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보호 개전할 때는 보통 0.6초, 1초 정도 세팅을 안전하게 시켜요. 1초 정도. 근데 나는 이게 정정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설명하시오라고 하니까 이건 정정 결정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정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면 앞에 우리 전류값 구하는 거 있죠. 한시 탭, 순시 탭. 그게 기지 않을까라고 추론도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3번 뉘앙스요. 더 재밌어요. 자, 영상전압을 이용해서 지락사고 선로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시오라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 배웠어요. 뭐예요? 우리 GPT. 저 개통 다시 한번 그리면 뭐예요? GPT를 놓고요. GPT 놓고요. 이쪽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SGR 놓고요. 이쪽에 1회로 있고요. A 공장 가는 거 있고 이쪽 어떻게 해요? A 공장, B 공장, C 공장 가는 거 있고요. SGR 하나에 ZCT 몇 회 단다고 써요? 8대 정도? 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또 가면 또 이렇게 하나. 이거죠. 뭘로 구분해요? 영상 전압을 이용해서 지락사고 선로를 구분하게 한 방법입니다. 영상 전압은 어디서? 여기 나오죠. 얘랑 엔드 동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로 구분. 아쉽죠? 그래서
지금 계속 출제자가 이렇게 지문이 길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어서 그거 써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애매모호하지만은 그냥 맞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명시조명과 분위기조명, 우수한 명시조명 설계로 고려할 사항. 기초문제죠. 기초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변전 설비 단락전류 증가할 때 문제점과 억제 대책이야. 이런 거는 마지막에 보통 분들이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힘쓰냐면요. 이걸 많이 힘써요. 이것만 뭐 3페이지 이상 쓰신 분 많을 건데요. 분명히 있어. 3페이지 이상 쓰면 많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설계 시 단락전류가 왜 증가해요? 단락전류 왜 증가하죠? 이거일 때 단락전류가 증가해요? 이거일 때 단락전류가 증가해요? 이거일 때 증가하겠죠. 맞아. 그래서 직접 조치 계통이 단락전류 때문에 차단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비접표로 쓰든지 억울하면은 이런 거 써버리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락전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단락전류 억제 대책. 이거 꾸준히 쓰면 몇 페이지 나와요? 꽤 많이 나와. 절대 그거 다 써볼 필요 없고요. 실무적으로 필요한 거 정확히 쓰시고 나머지는 기타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단락전류가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실무적으로는요. 차단기가 없어. V12가 몇 컷까지 나와요? 현재 뭐 40컷 나오나요? G12는요? 60컷 나올까요? 50컷 나올까? 만약에 괜히 병률운전했다가 계획했다가 이거 차단기 카수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새벽에 IC 코드 막 다 메이 코드 막 다 검토해야 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예요. 이것도 지금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먼저 보자고요. 혹시 아크하고 스파크 구분할 수 있나요? 스파크가 아크는 뭐냐면요. 하면서 뛰잖아요. 얘는요. 붙어있는 거 뛸 때 발생하는데 왜 발생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계속 잘 흐르고 있어. 뛰어. 그러니까 흐르던 전류가 열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자기는 계속 흐르려고 하는데. 관성력 흐르려고 하는데. 얘가 튀어나오는 게 아크고요. 스파크는 뭐냐면은 이제 붙여요. 전극을. 붙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V12 볼게요. V12는 이쪽이 몇 볼트예요? 22.9kV예요. 여기는 몇 볼트예요? 0볼트잖아요. 순식간에 딱 붙자마자 어떻게 해요? 얘와 얘를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또 발생하는 게 스파크예요. 이게 개폐서지예요. 이해 가셨어? 그리고 이 개폐서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가 차단기의 소호 능력이라고 했고 소호 방법이라고 했고요. 차단기를 어떻게 종류를 구분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충전전류 개폐서지. 충전류가 있어. 차단용이에요. 근데 제점 리스트라이킹 발생한다는 거죠. 탁 떼었는데 어떻게 해요? 과도 회복 전환 문제가 다시 들어붙는다는 거죠. 투입전류. 투입서지는 과도 현상, 교류전환 최대 2배. 제점호 서지. 회복 전환. TRV의 재기전압에서 발생한다. 여자전류도 있다. 유도성, 소전류 차단 방식. 전류절단 서지, 반복 재발화 방지, 유도절단 서지. 그래서 이 개념 보고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고장전류 개폐 서지. 얘는 고장전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빌값 이해하니까 문제가 없고 삼상 비동기 튜브도 마찬가지고 고속 재폐로 서지는 이게 뭐냐면요. 잔류 전환을 방정시키지 않고 넣었다 바로 넣어버리는 거죠. 잔류 전환 있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이때는 재점호가 또 발생할 수 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시니엄 무드예요. 저한테 무드 조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나 보느라고 눈깔 빠지는 줄 알았어. 그냥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뭐 어퍼 호리존털 프레임 이 조명에서 이렇게 비추고요. 위에서 이렇게 비추고 뒤에서 비치고 그림자 어깨에 비치고 그다음에 뭐 음악에 따라서 이 스탠드 조명이 또 옆에서 비치고 그다음에 뭐 스포트라이트에 비치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마감 재료들 있잖아요. 걔도 비춰주고. 그래서 이 무대 조명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스테이지가 있는 데를 가야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어디예요? 무대 스테이지. 나이트클럽을 가가지고 우리 사이키 조명과 함께 무대 조명을 연구 한번 해보고요. 우린 조명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이 특수 조명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냥 한 가지만 알아요. 전격 전류 있으면은 계산해서 2배를 다 써줘야 돼요. 차단기 2배, 전류 2배, 발전기 2배 이 정도만 알아요. 근데 저번에 애들 공연한다고 갔다가요.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학교 강당인데요. 학교 강당이 이렇게 있는데요. 학교 강당 스테이지인데요. 보통 아무리 작은 강당이라고도 이쪽 스크린이 많아요. 태극기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스크린이 많아요. 롤 스크린 기본 설치를 하고요. 조명을 어떻게 설치했냐면은 이렇게 설치했더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딱 가운데에다가요. 그냥 다운라이트로. 원래 학교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애가 발표하느라고 여기서 쓸까요? 여기서 쓸까요? 여기서 쓸까요? 1번, 2번, 3번 발표하는데 여기가 지금 관객석이에요. 3번 위치에 섰지. 조명이 어떻게 비춰주고 있어요? 위에서 비추지. 그리고 이게 투광형, 즉 분광이 넓은 걸 쓰지 않고 축소형 쓴 거지. 이제 무대만 비춰주려고. 이게 설치하고 계획서문도 조명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문제가 뭐냐면은 애가 섰는데 뒤를 비추고 있으니까 애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어둡게 보이는 거지. 여기 또 앞에 놓은 조명 좀 빼잖아요. 화나더라고요. 저건 상식인데. 그러면 최소 어떻게 해요? 했더니 너무 어둡더라 하면 어떻게 해? 이쪽에서 투광등으로 좀 보강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보는 내내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애들이 이렇게 3열을 쓰잖아요. 뒷열만 얼굴이 보이고 앞열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지. 이 정도까지 보고 자, 이런 문제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프로시니엄 스테이지 조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나이트와 카메라를 가가지고 우리가 조명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이렇게 도서에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니시면서 하세요. 자, 6번의 단선결선도예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용전류 온도가 올라가면은 허용전류가 올라간다서 케이블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인데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자, 4교시 볼게요. 변압기 시험이에요. 공장 시험 보시면은 FM대로 하면 좋겠지만은 문제는 뭐 그 극성, 구조검사, 각변유 시험, 절연저항 측정, 권선저항 측정, 무브화손, 여절유 측정 뭐 다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요. 레이 임펄스 뇌전압 시험 빌값 팡팡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변압기가요. 소손돼 버리겠죠. 이런 것들은 변압기의 구조상의 문제에 가는 것은 실험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어떻게 제조시에 하는 거 제조시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공장 시험 가면은 직구께도요. 그 시험 다 한 거 어떻게 해요? 사인도 해요. 날짜까지 쓰고. 왜 그럴까요? 본체에다가 사인하고요. 날짜까지 쓰고 이름까지 딱 쓰고 와요. 왜? 이거 잘 시험했는데 들어올 때는 어떤 게 들어와요? 딴 게 들어올까 봐. 뭐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감리하신 분들은 대부분 현장 검사 가니까 잘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방범 설비예요. 시스템 침입 발견 설비인데요.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장단 좀 썼으면 점수가 나올까요? 간단해요. 뭐 CCTV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 마이크요. 소리 조용하다가 문 여는 소리 들린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점 방어 형태 같으면은 한 점 한 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선 방어 형태라는 것은 어떻게 라인 형태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방어형 감지. 우리 공간 방어형 감지가 제일 저렴하게 광범위한 걸로 많이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적외선 IR 감지기 있죠. 그 사무실에 제일 저렴하게 쓰는 것 같아요. IR 감지기 어떻게 해요?
강당이다 하면 딱 하나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인체 센서 감지되면 바로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센서 한번 보시고요. 자, 3번 문제. 기동 토크 최대로 하기 위해서 보조 회로 저항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이거 진짜 푸른 분 있을까 좀 궁금해요. 혹시 푸르신 분 넘기시죠? 여기에 있어요? 제가 우리 전기 기사 선생님 중에 기기 선생한테 한번 던져봤거든요. 푸나 안 푸나 보려고. 제가 책을 뭐 대여섯 권 봤는데 도저히 못 풀겠대. 네가 못 풀면 뭐. 간혹 가다가 크레이지한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런 거 푸는 분들. 그런 분들은 10년간 재수가 없을지라. 10년간. 자, 그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아유, 뭐 어떻게? 저는 이 다시 수업해도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제가 꼭 한 가지 설명한 거겠죠. 어떻게 해요? 전자파에 설명하기에는 맥스웰 방정식이 제일 합리적이다라는 건 얘기만 언급만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맥스웰 방정식 보면요, 1법칙 보면요, 전기장은 발산은 전하 밀도에 비례한다. 즉 나이브라는 게 발산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세모 거꾸로 놓은 건 뭐라고 해요? 나불라. 즉 나불대지 말라고 나불나불. 즉 뭐 이게 발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브 B, 즉 자기장은 발산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석은 패로우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NS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이 자기장이 이렇게 바깥으로는 못 나가잖아요. 발산한다, 발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얘예요. 얘는 별표는 치시고요. 얘는 좀 해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전기장, 자기장 쓸 때 얘는 좀 설명하는데요. 나중에 쓰시는데요. 즉 무슨 의미냐면은 ROT가 안 보이나요? ROT가 뭐의 약자냐면요. ROCT의 약자가 아니라 로테이션의 약자. 돈다라는 거, 회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E는 뭐예요? 그냥 전기장이다라고 보세요. 전기의 세계. 그 다음에 얘는 나불라 E 전개요. 얘는 다시 쓰면은 라운드 T, 라운드 V. 이 B는 뭐냐면요, 자속이에요, 자속이요. 뭐 전개 정도 볼까요? 밀도. 즉 무슨 말이냐면요, 뭐가 회전을 해요? 전기장이 회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이너스 걸렸죠. 이 마이너스가 포인트죠. 전기장이 그러니까 이미 시간분의 자속은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 그 말이 뭐냐면은 전기장이 먼저 생겨요? 자기장이 먼저 생겨요? 전기장이 먼저 생겨요? 자기장이 먼저 생겨요? 그때 여러분 내가 수업을 더 이상 못해. 보람을 못 느껴. 둘째에다 찍어봐요. 우리 집에 못 가버리는 수가 있어. 전기가 흐르니까 자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기가 뭐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흘렀다. 이게 전기장이다. 그러면 90도로 어떻게 해요? 예, 뭐 자개장이 생긴다.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90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90도.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90도의 수직을 이뤄서 파동 형태로 가는 게 뭐다? 전자파다. 전자파. 그걸 설명하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몇 점짜리 나왔어. 공부 오래 하시면은 전자파 설명하려고 이거 이 정도는 해놨거든요. 해놨어요. 전자파 설명할 게 별로 없잖아. 정의를 내리는 게. 해놨는데 문제는 25점대 나왔어요. 좀 고생했을 것 같고요. 얘는 뭐냐면요, 삼식의 반대 개념이에요. 즉 4번은요, 전기장의 진행 방향으로 자기장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가 없죠. 즉 전기장이 이렇게 가면은 자기장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맥스웰 커피가 생각나는 문제였고요. 이거 푸신 분들이 있었을까요? 또 궁금해지네. 여기는 없죠. 그분도 어떻게 10년간 재수가? 이 정도는 좀 풀었을 것 같아요. 좀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죠. 뭐 간단 기본 문제죠. 뭐 설명 안 드릴게요. MC 특징을 설명하고. 자, 이런 거예요. 본인의 배우자의 특징을 설명하시오라고 결혼 20년 차예요.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봐봐, 없잖아. 모르는 게 아니라 없는 거야. 근데 연애할 때 보세요. 애인의 특징을 설명하시면 나오잖아요. 맛집을 잘 찾는다. 술을 잘 먹는다. 이게 나오잖아요. 오래 살면 없어요. 하도 많이 쓰는데 저 특징이 뭐가 있지? 고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선택 차단, 뭐 캐스케이드 차단 뭐 설명 말씀 많이 해가지고 뭐 별로 설명 안 드릴게요. 선택 차단은 뭐예요? 야, 여기 고정되면 어디만? 얘만 떨어지게 해라. 괜히 얘까지 떨어지면 어떡해요? 다 죽잖아요. 캐스케이드 차단은 뭐예요? 우리가 쌍팔년도에 너무 카수가 높은 것들이 차단기가 너무 비싸더라. 그러니까 밑에 카수들은 그냥 멍충이가 되더라도 후비에서 어떻게 해요? 얘 카수로 맞춰서 하나라도 떨어지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카수를 못 맞춰주고 얘들만 맞춰주자. 옛날에 저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다 어떻게 해요? 차단기들이 카수가 높아도 가격이 안 비싸요. 차이도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차단을 해요. 선택 차단해요. 근데 이건 말이 돼요. V12가 3사이클이라면은 2분의 1사이클에 차단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휴즈죠, 휴즈. 휴즈를 어떻게 해요? 얘가 볼 때 후비잖아요. 후비에 두고 뭐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휴즈가 먼저 떨어진 것도 캐스케이드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 캐스케이드 차단 많이 나왔잖아요. 담담 나오면 절대 부정적으로 쓰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가야 돼요. 자, 전 용량 차단 방식이요. 모든 차단기들이 다 각각의 카수를 차단시키는 전 용량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개념만 좀 보시는데 MCB의 특징을 뭐라고 썼을까 다 궁금해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싸다. 누구나 쓸 수 있다. 다 쓴다. 튼튼하다.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M이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개념만 좀 잡아드릴 테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거랑 틀리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건물을 지어야 돼요. 건물을 어떻게 짓냐면은 기술사를 합격해서 떼돈을 벌었어요. 건축전기를 합격해서 떼돈을 벌었어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했죠? 건축정비기술을 붙어서 연봉이 월 200이 올라가면 200만 원 어디 투자해야 돼요? 두 군데요. 로또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지어야 돼요. 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요. 단지가 너무나 크고 규모가 크면요. 돈이 될 것 같으면은 기획을 먼저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기획. 부동산 중에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돈 잘 버는 기획 부동산이 있죠. 그 기획이 아니라 얘는 파이낸싱이라고 해요. 사업성을 봐요. 사업성. 사업성 분석을 해요. 이 대지의 면적을 땅값을 이만큼을 주고 건설비가 얼마큼 들어가고 뭘 주고 기간 있고 분양이 되고 한다고 해서 지면 돈을 벌겠다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뭘 해요? 파이낸싱을 일으키죠. 투자를 받죠. 자, 그 다음에 사업이 되겠다라고 하면 뭘 하냐면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진행하자라고 해서 발주를 내면서 이제 업자를 모아요. 시공은 누구, 설계는 누구, 뭔 누구 해가지고 이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요. 기본 도면이 나와요. 기본 설계를 들어가요. 기본 설계가요. 기본 설계는 도면 한두 장, 두세 장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가요. 실시 설계가 될 때쯤 하면요. 이 건물을 짓는다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디다가요? 관할구청, 관할시청에다가요. 예를 들면 인허가라고 인허가. 인허가가 안 돼요. 건물 짓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건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 그래서 인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 뭐냐면 허가가 나왔어요. 그럼 뭐냐면 착공을 들어가요. 건물을 이제 땅을 섭삽을 딱 파요. 막 고사주시 내고 막 하죠. 착공하고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2, 3년 동안 뭐냐면 이제 준공을 완료했어요.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든지 본인이 들어가든지 팔든지 그러겠죠.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유지관리예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 건물 짓는 거. 근데 잘 보세요. 어디가 제일 기간이 길을까요? 쭉 보시면요. 기획, 계획, 기본, 실시, 인허가, 착공, 준공, 유지관리까지. 어디가 제일 길을까요? 유지관리가 길겠죠. 그 다음 긴 게 어딜까요? 그 다음 긴 것이요. 아, 여기가 제일 길어요. 이거 하다가 뭐 소송 걸리든지 뭐 하든지 뭐 안 돼가지고요. 그냥 무산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긴 게 어디예요? 여기죠. 몇 년 정도 돼요? 뭐 2에서 3년. 요즘 뭐 업무용 빌딩 20층 봤더니 뭐 1년 6개월 다 지어버리더라고요. 와우. 좀 있으면 1년도 나온대요. 봄에 해가지고요. 다음 달 봄에 분양한다. 분양하고 바로 지어가지고 입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감리는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맞죠? 설계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뭐 인허가까지는 봐줘야 되겠죠. 여기까지죠. 뭐 착공까지 뭐 설계고요. CM이라고 해요. Construction Management. 그 건설 사업 관리잖아요. CM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CM단에 물어보면요. 자기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요. 다 자기들이 범위가 넓대. 근데 이 용어 들어보셨나요? CM이 있고 PM이 있어요. PM은 뭐죠? P 본다 해서 PM인가? FM인가 AM인가 PM인가? 얘는 뭐냐면요. 그냥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똑같아요. 그러면 PM이 커 보여요? CM이 커 보여요? PM이 커 보여요? CM이 커 보여요? 네. PM이 조금 광범위해요. PM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은 최소 이 프로젝트 기획하는 것부터 어디까지요? 중공에서 유지관리까지는 못 해주고요. 유지관리 기획까지만, 유지관리 딱 인수까지만 하는 게 PM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잡아줬어요. 솔직히 어디부터요? 그냥 보통 여기부터 들어가도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부터 들어가도 돼요. 여기부터. 어차피 이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역. 이렇게 PM 잡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요. 제가 V 할 때 항상 구분하는 거였죠. V 할 때 위가 뭐죠? 펑션, 즉 기능이고요. 밑에는 뭐예요? LCC예요? 코스트예요? LCC는 뭐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생애 주기 비용이고요. 코스트는요? 그때의 비용이에요. 여기는 절대 LC를 넣으면 분석 자체를 못해요. 여기는 코스트예요. 즉 가격이에요. 즉 V 하자, 밸류 엔지니어링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능은 올리고 가격을 내린 게 제일 좋지. 예를 들면 혁신형이라고 이런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이런 혁신형. 근데 문제는 유지관리는 코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LCC예요, LCC. 그래서 요즘까지 이제 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요. 기획부터 우리가 LCC, 즉 건물이 서 있는 거기까지 관리하자라고 해서 뭐가 나왔냐면요. 커미셔, 에이씨 또 스펙 또 이러거다. 커미셔닝. 한글로 쓸게요. 커미셔닝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커미셔닝? S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모르겠네. 나중에 사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나 맞아요? 오랜만에 맞았네. 제 거 스펠링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용어가 조금 광범위해요. 커미션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한두 줄 정도만 정의만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각 업역을 보면은 좀 이렇게 딱 구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CM이면 CM이 없다고 하고 여긴 없다고. 근데 문제는 LC를 봐야 돼요. 생애 주기. 여길 보면 뭐가 나와요? 단순하게 만약에 분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배관을 10년에 한 번씩 교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0년, 40년 생애 주기가 쓸 수 있는 그 좋은 배관을 쓰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거기까지 본 게 이거다. 그래서 개념만 좀 잡아보시고요. 뭐 간단해요. 업무 범위 보시고 필요성 보시고 자문형은 이제 자문하고 끝내는 거 돈을 좀 적게 벌고요. 책임형은 어떻게 해요? 너네가 리스크가 있으면 안 하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어떻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됐죠? 예. 아니래, 더 복잡해지. 이번은 시험 문제 다 버리시고요. 보호 개정 쪽만 조금 더 제가 자료 많이 올려놨죠. 그 다음에 오 작업이 어디 보시냐면은 페이지에서 53페이지예요. 결론을 지워버리세요. 결론을 지워버리시고요. 53페이지에 결론은 X 해주시고요. 56페이지 결론 X. 56페이지 결론 X. 제가 검토를 다 못해가지고 그냥 그 암페어 나온 전류 바로 위 거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3번에 4번 보시면은 MTR1의 굵기 산정은 112.4 암페어 위에 보니까 35K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MTR2 굵기 산정은 337에 4니까 우리가 185스케일 쓰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5의 건축정비 설비 기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